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산 인근 지역에서의 산사태나 또 침수 사태 대비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중앙알프스 부근을 등산하던 한국인 등산객 5명이 실종됐다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는 집중호우가 내린 데다가 바람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일본 현지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요.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전 입법 예고됐던 법안인데 이제야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원안에서 많이 후퇴되었고 특히 과잉 처벌 논란도 있어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그런 법안의 내용이 과연 법 정신을 살릴 수 있을지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산입니다. 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정치권으로 가보죠. 오늘 비교적 진보적인 신문들을 보니까 아침 사설을 보니까요. 조간 신문들 보니까 아주 민주당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들이 일제히 실렸더라고요. 네네. 네, 왜 그렇습니까? 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난 참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이 오늘 강공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7일부터 증인 청문회를 하려면 내일까지 증인 채택이 합의돼야 된다면서 새누리당의 국조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장외 투쟁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대선을 3일 앞두고 허위 수사 발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경찰청장 증인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은요.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및 실종과 관련해서요.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NLL 논란의 진원지였던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을 지난 2월에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서 그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NLL 논란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네. 네, 믿을 수 없다. 이제 뒤늦게 강공인데 왜 그럴까요? 그 국정조사를 무마시키려면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난을 받으면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간 협상 진행 내용을 보면요. 일단 진선미 김현 의원들이 특위위원직을 사퇴했고요. 국정원의 기간보고 일정을 법무부와 경찰청 뒤로 배치했습니다. 또 국정원 기간보고를 사실상 비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모두 새누리당의 주장에 관철된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은 끌려다닌다는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심경민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이런 비판에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항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민주당 관련 국정조사 특위 간사 정청래 의원이 또 기자회견도 열었다고요? 네, 지금 이 합의 과정에서 가장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인내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증인 채택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요, 어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증인 채택 합의서라면서 통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면서 문서에 괄호를 치고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 이름을 써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분을 삭히지 못한 정청래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서에 가로치고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 이름을 써내라. 그러면은 갑은 새누리당이고 을은 민주당. 이렇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건데 네. 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편으로는 증인 채택 기간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면서 시한이요? 그렇죠. 상당히 예. 촉박한데 여기에다가 국정조사 특위원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만큼 국정조사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새누리당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말 그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초 지난 26일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원 기관 보고도 다음 달 5일로 미뤄놨고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도 합의하지 않은 채 사실상 휴가를 떠난 거죠. 다음 달까지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묻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우리 특위 의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들 눈에는 한 달째 땡볕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들도 쉬는 건 마땅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제 45일간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니까 네. 제대로 국정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면 또 연기를 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입장은 제대로 이제 주고받고 있지 못한데 네. 또 여야 대표회담도 열겠다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8월 초 좀 지나서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 양당 대표 간 복수 채널로 비공식 협의가 있었고 실무자 간 최종 합의 문항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여권 내부에서 조율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요, 당내 내부 조율이 안 끝난 상태인데, 회담이 연기된 책임을 여권 쪽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찰로 가보죠. 계속해서 CJ그룹 관련 속보를 전해주셨는데 검찰이 오늘 국세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그리고 전군표 전 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서 3,560억 원의 탈세 정황을 파악했지만 당시에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CJ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2006년 당시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보통 국세청 조사 사국은요, 국세청 안에서도 심층 기획 세무 조사만을 하는 특수 조직으로 그 일종의 국세청장의 직할 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군표 전 청장의 아파트에 수사진을 보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사고 짚어보죠.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네. 이번에는 방화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돼서 또 2분이 숨졌죠? 3분이 예, 세 분이 숨진 채 발견됐나요?
두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좀 넘어서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교 남단과 대교를 잇는 접속도로가 무너져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동포로 알려진 최모 씨와 허모 씨 등 현장 근로자 2명이 무너진 도로와 중장비에 깔려서 숨지고요. 김모 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현장은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대교로 진입하는 접속 구간으로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가 넘어지면서 접속도로를 쳐서 그 도로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이은 사고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노량진 수몰 사고에 이어서 보름 만에 다시 이런 인명사고가 터지면서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만 밝히지 말고 안전 대책을 좀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오늘 낮 시간대 방화동 차얀터널을 연결하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공사 중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방화대교는 소통이 큰 지장이 없지만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잠실 쪽으로는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쪽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교부터 여의 상류 나들목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가양대교부터 방화대교 구간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반대 하남 쪽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부터 방화대교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포대교부터 지금 잠실대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형사 처벌하고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1년 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법안인데 이제 국회 처리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김영란 법이 이달 초 공개된 정부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원안에 비해서 한 발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른바 이제 김영란 법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당초에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위원장이 공직자 비리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스폰서 또 보험처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금품 수수가 형법상 뇌물죄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 처벌토록 하자. 그래서 아예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받는 것에 대한 원천 봉쇄를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법안을 준비하던 중에 정부 내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상당히 후퇴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김영주 의원이 당초 김영란 원안을 관철하는 법안을 이미 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안이 제출됐습니다만 당초의 원안보다는 상당히 취지가 후퇴한, 그래서 공직자 비리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는 그런 법안을 정부안이 마련해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 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알맹이 빠진 거 한두 개 중요한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그 정부안은 그 금품 수수가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없이 금품 수수가 아무리 고액이 오고 갔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요. 네. 당초 전화 김영란 원안에 따르면 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만 주고받고 하면 공직자는 그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안대로 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액이라도 주고받는 게 면책되는 그런 그 사각지대가 놓여서 공직자 비리를 근절시키가는 당초의 취지가 정부안에 따르면 상당히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죠.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네네. 법안과 이제 입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공직비리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평소에 직무 관련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오고 가는 경우 또는 선물 또는 뭐 촌지 등등으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은 직무 관련성도 관계없이 주고받은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무슨 로비나 등등을 할 때는 아무런 금품 수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 형법상 뇌물죄도 안 되고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형사처벌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교활한 또 교묘한 금품 수수 또 공직자에 대한 로비는 평소에 스폰서 형식의 금품 수수가 있고 정작 로비할 때는 금품 수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놓이게 되거든요. 오히려 교활한 공직자나 로비하는 그 사업자들한테는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바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요. 그렇게 될 경우 과잉 처벌이다. 그래서 오히려 또 공직비리의 범위를 넓힌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더 단속이나 할 수 있다. 또 혁명적인 법안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공직자가 우리 당초의 원안이나 제가 낸 법안에 따르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향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오히려 공직자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차단시켜서 공직자가 그런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무슨 그전에는 무슨 선거민들 주민들한테 이렇게 뭐 향을 제공하고 밥 사주고 이랬었습니다. 또 결혼 축의금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 기부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네. 오히려 국회의원인 저 자신한테는 그런 게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덜고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훌륭한 그런 법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직자에게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평소에 한 번에 오고 가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무나 어떤 로비와 대가성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런 돈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직무와 관련되고 또는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지만 실제로 로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전에 이루어진다든가 한참 후에 이루어진다든가 이래서 사실은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해서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저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 물어보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씩 주고받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과태료가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상당히 높고 또 여기에 첨가해서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수반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까지 덧붙였기 때문에 그건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근데 당초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네. 금품 수수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하도록 안을 마련을 하다가 네. 갑자기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르지만 이게 결국 정부 내에서 법무부 등의 저항에 부딪혀서 권익위원회의
안이 후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대로 권익위원회에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나 정부 내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다른 부처가 반대해서 조금 후퇴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늘 정부는 자신들이 해놓고 나서도 그게 후퇴하거나 수정되면 수정된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건 경강부회고 오히려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은 행정기관 관계자만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지금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의원님이 바로 이건 더 법을 더 엄격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요. 네.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국회의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 그런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어떤 부탁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선의로 마치 하는 것처럼 또 동창회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품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때 이제 부탁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관계상 거절하기가 딱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을 오히려 유혹이나 나중에 또 폐가망신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명분이 어떻든 또는 금품을 주고 받는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를 다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오히려 공직자한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각종 청탁과 민원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좀 과태료를 일리는 조항이 좀 걱정된다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죠? 예, 저는 이게 직접 이해당사자가 그 부정청탁을 직접 하는 경우는 처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자체가 범죄행위거든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에 없는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권한 남용, 오남용을 하도록 말하자면 부탁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그런 걸 하는 건 저는 당연히 가벌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민원제기나 정당한 권리 주장도 오히려 봉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또는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 또 시민단체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는 거는 각 11호까지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처벌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 유발한 이해 당사자는 네. 제3자보다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이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완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쉽게 처리될까요? 진통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저항도 있고 또 정부도 뭐 상당히 뭐 정부안 자체가 많이 약화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당초의 원안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론이나 국민들이 요구가 당초의 원안을 관철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라고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잘 원안을 관철하도록 그렇게 여론을 이끌고 또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원안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장에 선임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사실상 가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제대로 가동될까요? 예, 그런 만큼 가열차게 할 예정이고요. 소위가 법안심사소, 그러니까 이를 다루는 소위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소위는 어제 결정하기를 매주 화요일 날 한 번씩 소위를 열도록 했고요. 또 다른 소위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말 시한을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가열찬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산인데요. 5408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휴가 모드라고 하더군요. 누구든 휴가를 누릴 자격은 있지만 돌아오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현안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문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결아,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실무회담이 결련된 이후에 개성공단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공단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기획분과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북한에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북한이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이틀 됐죠. 네. 근데 얼핏 연상되는 게 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그 회담 제의는 그 북측이 하는 방식을 오히려 닮아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아, 우리 측의 이런 제안이 오히려 북한 측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 같다. 네. 예. 너무 휴일날 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예. 지난 4월 25일 날도 그 전원 철수 결정 다음 날 내리기 전에 예. 하루 말미를 주고 북측 휴일날 그때 그 대화 제의를 했었죠. 예. 그래 그때도 그 대화 제의보다는 중대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방점이 있듯이 이번에도 그 마지막 회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담 제의를 하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거는 저희는 그때 회담을 유효하게 이끌어서 어떤 결과를 꼭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얘기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란 얘기가 굳이 회담 상대라면 했을 필요가 있을까? 회담이라는 게 뭐 진실로 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마지막 한 번이 아니라 네. 2번, 3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성명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명서 갖고도 뭐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나 보죠? 곡절이 조금 있었죠. 어떤 거죠? 원래 어제 그 오늘 발표할 성명서 문안을 네. 그 비대위원장들 그 회의에서 예. 그 안을 확정을 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침에 좀 내용이 바뀌었고. 왜요? 그 과정은 뭐 2-3사람이 개입이 된 것 같던데, 뭐 실무 직원들이야 뭐 위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3사람의 개입, 그 개입이라는 것이 외부와의 또 연관성 이런 것입니까? 물론 그 개연성이 높죠. 그것을 뭐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저녁 무렵에 그 확정된 안을 바꿀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 외부라는 것이 당국을 말하나요? 그럼 뭐 제가 직접 그 바꾸고 네. 또 그 연락을 받고 그 연락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의견을 전달받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성명서 내용 간략하게 아주 좀 설명해 주시죠. 주된 내용이 뭐죠? 그 북측이 뭐 전쟁 위협이나 뭐 정치적으로 그 존엄을 모독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 네. 라고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나 저희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나 한 번도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네. 단지 그 통일부에서 브리핑하는 과정 중에서 회담 중에 그런 얘기를 그 시사하는 얘기도 있었다 하는 얘기만 저희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 저희 성명에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재발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철회해달라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런 입장도 우리가 듣지를 못했는데 예. 그걸 철회하라 말아라고 전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입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런 그 철회를 해달라고 그런 거를 철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성명 내용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통일부 기자들에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글쎄 어떤 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주장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 회담이라는 거는 상호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북측은
우리 기준으로 옳든 틀리든 간을 떠나서 북측의 입장이 있는 것일 테고요. 예. 그러면 뭐 역지사지로 다소간에는 상대의 입장도 그 들어주는 게 그 회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리력을 행사해서 원사이드하게 상대를 KO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회담은. 그런데 그 저희가 그 6차 회담 때 북측이 제시한 그 합의문 초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된 내용을 여러 가지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 6차안이 상당히 전향적인데 그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그런 그 전제가 전혀 없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그 성명서에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개성공단은 10년 전서부터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그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정부가 그 투자 자산에 대한 보장, 그리고 50년간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보장을 우리 정부가 그 보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기업 활동이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할 그 책무가 부여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정부 관계가 어지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북이 그렇게 잘못한 거를 물론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요번에 이제 재발 방지 그 약속을 받는데 그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네. 그런 그 회담을 좀 잘해서 그 공단의 기업 123개 연루돼 있는 그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한 6, 7만 명 됩니다. 그럼 그 6, 7만 명의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위원장님. 네. 정부에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대로 북이 합의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다고 공단을 폐쇄할 거라면 이 공단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거지 정부가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 폐쇄 언급해 주셨는데 끝으로 정부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원칙대로 네. 북한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공단 폐쇄를 결정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한테 보상을 요구하고요. 네. 아마 제가 아니라 더 어려운 기업에서 먼저 정부 책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리자고 네. 그 소송 제기가 될 거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산악지대인 중앙 알프스 등반에 나섰던 한국인 단체 등산객 20명 가운데 5명이 악천후 등으로 조난 사고를 당해서 4명은 숨지고 1명은 구조됐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니가타의 이영용 총영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영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용 총영사입니다. 네, 오늘 바쁘셨죠? 오늘 그 사고 경위 간단히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7월 30일 우리 한국 산악인 20명이 전환을 당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명이 구출되고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현재 한 분, 5명이 이제 조난당했다가 한 분은 이제 다행히도 구출되고 4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구출된 그분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예재 씨라는 분이요. 네. 연세는 62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박인신 씨란 분 70세 되신 분인데요. 예. 이분이 등산하는 과정에서 예. 거동이 불편해서 네. 이분을 쭉 등산로에서 돌보고 있다가 네. 결국은 박인신 씨가 사망하고 예. 박예대 씨가 그 산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박예대 씨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주 지쳐 있는 상태로서요. 네. 지금 산장에 내려오려고 해도 예. 좀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네.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산장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네. 내일 중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조된 박혜재 씨도 62살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물론 네. 등산을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이드도 동행하지 않고 산에 이렇게 오르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번에 보도된 바로 네. 돌아가신 분들이 78세부터 70세 고령의 연세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물론 한국에서 산악 경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일본의 3,000m의 고산 지역에서 네. 기후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방한복도 여름이라도 예. 방한복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현지 산악에 예. 좀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네. 전문 안내인이 예.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철저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방한복 또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상황이었다. 날씨도 좋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7월 29일 날 전한다했던 때가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예. 기온이 아주 급강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예. 등산하는 과정에서 몸에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열에서 낙오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네. 최근에 일본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는요. 조금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 이번에 간 중앙 알프스 이런 지역들도 많이 관광을 하시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예, 중앙 알프스는요. 나가노현에 있는 3,000m의 알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최근에 이 알프스 등산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예. 눈도 많이 오죠, 겨울에는. 또 여름에도 날씨가 안 좋으면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상에는 네. 눈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나머지 한국인 여행객들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죠? 네, 지금 상종자 16명은 내일 7월 31일 예. 전원 나고야 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몇 시 비행기입니까? 네? 몇 시 비행기입니까? 지금 정확한 시간은 저희들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요. 네. 여행사를 통해서 주선한 여행사를 통해서 네. 나고야 공항을 통했는데 저로 현재 알기로 있기는 한 3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니가타의 이영용 총영사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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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쏟은 실크셔츠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A는 오늘부터
100% LTE가 a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동안은 80만 기준.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